이제 이렇게 집행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하는 와중에 집행문 부여를 둘러싸고, 오늘은 집행문 부여를 둘러싸고의 어떤 다툼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진전시켜 놨죠. 저번 시간에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진전시켜 놨어요. 그래서 X로부터 Y로 판결문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원고면 원고 측에 또는 피고면 피고 측에 승계인으로서 Z가 있을 때, 만약 원고 측이라면 채권 양수인으로서 Z가, 만약 피고 측이라면 Y로부터 그 계정물에 양수가 있었던 Z가 있을 때, 이 판결문에는 원고 피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Z한테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X 또는 Y와 다른 Z에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는데, 과연 어떤 범위의 어떤 상황에서 Z가 이제 승계 집행문에 있어서의 그 변론 종결 뒤에 218조의 1항에 승계인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건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관련돼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하던 얘기를 내가 또 다음 주쯤에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야기하기가 싫은데 여기 승준이랑 혁수랑 이런 애들이 들으니까 얘네들만 없으면 그냥 또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또 하려니까 좀 그러네. 그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승준이 네가 대신 해볼래? 그 시간 똑같은 비슷한 얘기 또 해야 되잖아. 거기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서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하여튼 이 사람이 승계인이라면 이제 큰 문제 없이 승계 집행문을 받고 가지고 Z한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툼이. 그랬을 때 승계인이라고 해서 승계 집행문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다투느냐. 한편 승계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누가 어떻게 다투느냐. 이런 거에 이제 내용이 그때에 이어서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승계 집행문에 대해서 배울 때 고유의 방어 방법이 Z에게 있었을 때, 예컨대 피고 측의 승계를 전제로 했을 때 Z가 나름대로 고유한 방어 방법을 갖고 있다. 통정허위 표시에 선의의 제3자라든지 아니면 동산의 경우라면 선의 취득자라든지 해서 고유의 방어 방법을 갖고 있을 때, 이 X측에서 Z를 승계인으로 삼아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고유한 방어 방법이 있기 때문에 Z의 입장에서는 나는 승계인이 아니다 라고 둘러싸고, 이제 X와 Y 사이에 이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라고 했을 때,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거면 이 제3자를 대사인적 효력에 그치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는 Z를 더 이상 승계인의 얘기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한편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이 경우에 대물적 효력으로서 Z가 일단 승계인의 범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Z가 고유의 방어 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승계인에서 처리에 대한 어떤 이론이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라고 그랬죠. 형식설은 일단 승계인인데 너가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으니까 너는 승계인이다. 그러니까 집행문을 부여된다라는 걸 전제로 Z가 나 억울해 하고서 Z측에서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이고, 실질설에서는 어떻다?
이 사람이 고유의 방어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승계인이 아니다라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거기서 컨트롤 해주니까 누가 불만이 나오겠어? 왜 쟤를 그렇게 해주느냐라고 오히려 X측에서 집행문 해달라, 승계집행문 내줘라, 왜 쟤 빼주냐, 이런 싸움이 전개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설에 의해서는 채권자 측이 적극적으로, 그 그림에서는 X측이 적극적으로 집행법상 뭔가 쳐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지금 관철하기 위해서는. 반면 형식설에 의해서는 일단 집행문이, 승계집행문이 발부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자가, Z가 거꾸로 왜 부여했느냐라고 방어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어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소송을 내서 빠져나가기 위한, 소를 제기할, 집행법상의 소송에 있어서의 소재기라든지 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책임이 Z한테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 상황 설명했네요. 그럼 오늘 거기에 이어서 봅시다.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 권한이 있고, 집행 권한에다가 이제 집행문이 부여받아서 집행 개시 신청을 해서 집행 개시를 해서 이제 실제 집행이 진행되겠죠. 이런 과정을 밟겠죠. 프로세싱은. 지금 이런 다툼의 내용은 어디서 등장하는 다툼이에요? 이 집행문을 부여를 둘러싼 다툼이에요. 이 집행문을. 지금 이 집행법에서 등장하는 불복하는, 불만을 표현하는 형태의 구제수단, 불복 구제수단으로서 등장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등장하는 집행문 부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이의. 그럼 이의와 소의 차이는 또 뭐예요? 사유도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의는 그 절차에서 불복하는 거고, 소는 이제 다른 그런 어떤 처분이 있은 것에 대해서, 어떤 취급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소하고 이의 자체도 소송과, 소송이라는 뜻에서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이의와 소의 차이는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하고,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의 불복수단은 채권자 측에서 두 가지, 채무자 측에서 두 가지 있을 수 있는 이 불복수단은 요기 단계에서의 불복이에요. 요기 단계에서. 그럼 아까 말한 청구이의소는, 집행법 44조 2에 청구이의소는 어디 단계에서 불복이에요? 어디 단계에서 등장하는 불복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 측에서? 청구이의소. 이쪽을 채권자 측이라고 하고 이쪽을 채무자 측이라고 한다면, 청구이의소는 어디 단계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어디 단계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집행권한을 문제 삼는 여기서에 등장하는 게 청구이의소라고 그림상은 이해하면 돼요. 왜 그러느냐? 집행권한 판결문은 변론정 결시까지 상황을 갖고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승복하지 못하겠다. 즉 판결문의 그 청구권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그걸 따를 수 없다. 왜? 그 뒤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라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청구이의소를 낼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요 단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이의소는 요 단계에서 등장하는 거죠. 이쪽.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면 이제 집행항고, 집행이의 이런 게 나와요. 항고라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즉시항고, 보통항고, 항고. 그 다음에 이의, 집행법에서 이의 신청. 아까 만대로 이의 신청, 항고, 소 이런 개념이 조금은 틀리다고 했죠. 이랬을 때 집행이 들어왔을 때, 실제 집행이 들어왔을 때 원고든, 그러니까 채권자든 채무자든이 집행 단계에서 이의를 한다든지 항고를 한다든지 이의를 한다든지 항고를 한다든지 이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수단으로 항고랑 이의가 요 단계에서 집행이 이제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이의나 항고라는 불복수단이 있어요.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청구 이의소와 대비돼서 제3자 이의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3자 이의소. 제3자 이의소는 느낌 알겠죠? 제3자니까 무슨 의미의 제3자에 있다는 그 집행을 하는 대상 물건에 대해서 채무자께 아니고 실은 내 건데 그거 집행하지 마라. 내 거다. 주로 이제 이런 거죠. 아버지 건데 아들이 돈 빌려 쓴 것 때문에 아들한테 집행이 들어왔는데 실은 아버지 입장에서 그건 뭐 약간의 조작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집행에서 벗어나려고. 그거 아들 거 아니다. 내 건데 아들이 지금 잠깐 뭐 점유하고 뭐 쓰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 입장에서 내 거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밀어서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죠.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뭐 좀 무료로 쓰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집행 피하려고 생으로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또 있어요. 그게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끼리 관계는 그냥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쓰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아들이 빚 못 갚아서 당하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그건 내 거니까 얘 거 아니다 라고 제3자로서 이의소송을 내는데 그 과정에는 거짓부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죠. 한편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제3자 이의소라는 게 그 집행 물건에 대해서 제3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고 그건 내 거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제일 뭐 누구 건지 뻔한 거 말고 막 우리가 민법에서 배운 점유계정 비슷한 거로 해서 이 점유와 소유가 막 이렇게 혼선이 있고 이런 거. 그래서 현실적인 점유는 이 채무자가 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또 뭐 점유는 채무자가 하고 있는데 뭐 직접 또 소유자는 누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데서 그게 의도적으로 작출돼서 헷갈리게 하면서 안 뺏기려고 하는 수도 있고 뭐 실제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3자 이의소라는 그런 소송 형태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서 이게 지금 집행법에서의 불복이에요. 불복 수단이에요.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불복 수단인지 이게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읽게 되니까 이런 그림에서 어느 단계의 불복 수단인지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집행문 부여에 대한 구제 수단만 한번 본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집행문 내어주기를 거절한 때 그 거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집행문 부여의소는 그런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문서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행문 부여의소는. 그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여됐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불복하는 절차예요. 이의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역시 부여됐는데 실은 그 부여할 만한 기초 사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